안녕하세요. 초록담쟁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림들 그려오면서 참 열심히 달려왔죠? 이번 시간에는 저의 그림 이야기를 보고 들으시면서 손과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그림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고 저의 그림들을 다시 쭉 보았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3가지 정도의 주제로 그림들을 나눠볼 수 있겠더라고요. 추억을 그린 그림, 일상을 그린 그림, 마음을 건네는 그림, 이렇게 3가지의 주제로 저의 그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산골 생활을 하던 시절에 찍어두었던 사진들에서 그림의 소재를 많이 얻어요. 그곳의 자연, 어렸던 아이들의 모습을 그림에 많이 담죠. 산골에서의 생활을 어린 소녀의 모습에 담아 그리다 보니 저절로 저의 어린 시절도 오버랩되면서 그때의 추억들을 함께 그림에 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말버릇처럼 옛날이 좋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만큼 지나가 버린 것들은 더 애틋하고 아름다운 기억들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땐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요.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들꽃을 꺾어서 엄마께 선물하곤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들은 늘 자식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셨고요. 손수 뜨개질로 옷도 만들어주셨죠.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들이 참 따뜻하고 좋았어요. 지금의 저보다 훨씬 어렸던 우리 엄마의 모습을 추억하다 보니 참 애틋한 기분이 드네요. 또 저는 할머니들이 등장하는 그림도 많이 그리는데요. 강원도 산골에 살았을 때는 마을에 젊은이들보다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우리 옆집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작은 농사를 지으며 홀로 살고 계셨거든요. 철이 되면 타지에서 자녀분들과 손주들이 왔다 가고 설레임으로 자식들을 기다리시다가 자식들이 오면 집이 북적북적했죠. 그러다가 다들 가고 나면 그 작은 집들이 더 커져 있는 거예요. 할머니들을 보면 왠지 기다리는 애틋한 마음들이 느껴져요. 또 내가 돌아갈 그곳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기다려주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따뜻함을 표현하고 싶을 때 할머니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저도 나이가 많이 들어 손주들이 생겼을 때 조건 없이 기댈 수 있고 항상 기다려줄 수 있는 할머니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는 친구들과 참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죠. 하루 종일 같이 온 동네를 누비며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작은 놀이도 친구들과 함께 하면 어찌나 신나고 재밌었는지 몰라요. 지금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있는 친구도 있고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는 친구들도 있네요. 만나지는 못해도 함께 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큰 힘으로 반짝일 거예요. 그 시절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학교 앞 작은 문방구 앞에는 항상 아이들이 쪼르르 앉아 있었고요. 뻥튀기를 튀기던 시장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죠. 집에서 한 대밖에 없던 텔레비전 앞에서 온 가족이 함께 울고 웃었고요. 할머니와 매주 가던 동네 목욕탕에선 친구들과 물장난을 하다가 혼이 나기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건 이렇게 작은 순간들의 기억이네요. 오늘의 모든 순간을 참 잘 살아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의 취향,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고스란히 담기는 것 같아요. 실제 취미에 대한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되고 좋아하는 물건들을 꼭 그림의 요소로 넣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게 돼요. 저는 손으로 꼼지락거리며 느리게 하는 작업을 좋아하는데요. 뜨개질이나 바느질, 자수같이 패브릭을 다루는 작업을 좋아해서 이렇게 그림을 실과 천으로 표현해 보기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재질감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 반대로 그림을 좋아하는 다른 작업으로 표현해 보는 건 참 즐거운 일이에요. 또 어설프고 게으른 정원가로서 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삶에 대한 동경과 열의가 가득한 저는 꽃과 토분, 빈티지한 가드닝 용품을 그리길 좋아해요. 또 동물 친구들을 함께 등장시켜서 더 시골스럽고 정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걸 좋아하죠. 제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을 갖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꿈꾸게 된 건 타샤 투더 할머니의 역할이 컸어요. 자연 친화적이고 목가적인 그녀의 일상을 참 담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그 삶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집들을 수시로 들춰보며 영감을 얻고 있어요. 이렇게 정원일도 책으로 배우고 있는데요. 마음만 앞선 어리버리 정원가로서의 일상도 꾸준히 그림으로 담고 있죠.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슨 책을 읽든지, 나라는 프리즘을 통해 경험되어지고 색깔이 입혀진 모든 감각과 경험은 그림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또 그 그림대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그림쟁이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림에 고백이나 편지글 같은 마음을 담아 놓아요. 저는 말주변이 그리 좋지 못해요. 그래서 말로는 마음을 전달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절제된 글과 그림은 누군가에게 건네는 편지가 되기도 하고 나만의 고백을 담은 일기장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사용하는 그림 언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꽃이에요. 꽃마다 꽃말들이 있잖아요. 또 시각적으로 특유의 느낌들이 있고요. 이렇게 그리움을 표현하는 그림에는 물망초를 자주 그렸어요. 물망초의 꽃말이 나를 잊지 말아요잖아요. 저는 자연 속에서의 그 시절이 참 그립고 또 그때의 나를 잊어버릴까봐 겁이 나요. 그런 그리움의 마음을 물망초의 꽃말에 실어본답니다. 또 해바라기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리며 나 또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런 다짐도 해보고요. 홀로 앉아 불어보는 민들레 홀씨에는 외로움과 작은 슬픔이 배어 있어요. 장미는 달콤한 꿈과 설레임을 담고 있죠. 시골집 마당에 해마다 피어나던 접시꽃, 장독대 옆에는 맨드라미, 들판에 가득했던 꼬리풀꽃,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꽃들을 그려 넣으며 그리움을 달랩니다. 그림에 들어간 꽃들은 이렇게 저마다의 의미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선인장, 실, 비구름같이 마음 상태를 대변하는 소재들도 있어요. 잔뜩 엉킨 실들은 어지럽게 엉켜버린 마음을 보여주고요. 비와 구름은 슬프고 우울한 상태를 보여주죠. 그렇지만 작은 무지개 또한 그려 넣어서 따뜻하고 작은 희망을 숨겨놓는답니다. 또 목도리를 감아주거나 뜨개 옷을 떠서 함께 입는 모습은 추운 겨울 같은 삶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나누며 살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을 담은 그림들은 대부분 차분하고 정적인 느낌이 많고 그림 속 아이도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표정이 보이진 않지만 그림의 분위기와 글로 그 아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보는 사람마다 다른 느낌을 떠올릴 수 있겠죠. 보여주지 않으므로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 언어인 셈이에요. 무엇보다도 저의 그림과 글은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연애 편지이기도 해요. 저의 삶에 그런 아름다운 시절을 선물로 주시고 그림을 그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겠다는 고백을 그림과 글에 담아 올려드리는 거랍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그림들을 들여다보면서 이제는 또 어떤 이야기들과 마음을 그림에 담게 될지 스스로도 참 궁금해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이 길을 같이 걸어가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